유승록님 처음부터 트레이딩 잘하셨나요? 대표님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된 후 깨달으셨는지. 처음에 트레이딩 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한참 후에 깨닫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뭐 한 달 만에 뭐 깨닫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되게 손절을 다 해봐야 그만큼 손실을 입어봐야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예술인 것 같아요. 트레이딩은.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제일 위로가 됐던 표현은 워런 버핏의 얘기였어요. 세상에는 제 아무리 뛰어난 기재나 재주나 이런 걸 갖고 태어난 사람도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10명의 여자를 임신시킨다고 한 달 만에 애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노력과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다. 요즘 세대에 얘기했으면 굉장히 좀 험악한 조커가 될 수 있지만 워런 버핏 뭐 이렇게 약간 섹슈얼한 조커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10명을 임신시켜도 한 달 만에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다. 근데 그게 트레이딩을 배우는 게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라기보다 천영록이 트레이딩의 기본 문법, 기본 원리 원칙들을 내가 손절이 나갈 정도로 내 마음속 깊숙이 이해하는 데는 정말 한 달 만에 안 되더라고요. 10개월? 저는 개인적으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총합으로. 돈이 어떤 확신이 들 정도로 돈이 벌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한 5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단기간에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게 그중 하나는 사업이고 그중 하나는 트레이딩인 것 같아요. 차라리 투자는 워런 버핏 말 듣고 투자하는 건 차라리 훨씬 쉽죠. 그거 훨씬 성공적일 수 있고 장기적일 수 있고 트레이더로서의 평균 수명은 하는 기법에 따라 다른데 이건 답입니다. 정영호님 하는 기법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이 2년 만에 끝나는 기법하고 어떤 사람이 20년 할 수 있는 기법을 하죠. 워런 버핏은 80년간 할 수 있는 기법을 선택한 거고요. 개인들은 공매도를 못하고 너무 불리한 시장 구조. 아니 인버스 사시면 되지 않나요? 공매도로 가능하고요. 개인한테 불리하다고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개인도 유리한 게 많고 돈 많은 사람 기간도 유리한 거 많고 제가 이게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 가난해서 안 돼, 개인이어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나이 이런 말은 장난으로라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나는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가능해. 난 개인이기 때문에 더 유리해. 난 유리를 생각해야 유리한 점을 생각을 하게 되지. 내가 불리해, 난 안 돼, 글러먹었어.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꼭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안 된 이유를, 내가 나쁜 놈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안 된 이유를 되게 설득력 있게 남들한테 얘기하고 있을 거야. 내가 왜 안 되는지 알아? 내 탓이 아니라 이런 거 때문에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되라고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하잖아요. 내 탓 아니니까. 계속 그거를 10년, 20년간 반복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돈이 없어서 안 돼, 뭐 개인이어서 안 돼, 뭐 키가 작아서 안 돼, 뭐 못생겨서 안 돼, 뭐 학벌이 안 좋아서 안 돼,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도 입 밖에서 딱 맞고 그렇지만 나는 이러니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더 넓게 볼 수 있어. 자꾸 자기를 최면을 걸어야 돼요. 내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야 찾아보게 되지. 이게 핑계가 돼버리면 내가 안 되는 이유를 완전히 백과사전으로 정형화해서 그래서 안 됐습니다. 빌어먹을 세상. 너도 안 될 거야.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왜냐면 우린 다 똑같으니까. 된다고 얘기하지 마. 사기꾼이야. 라고 하고 살게 되면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 걸 배우게 돼요. 특히 자녀들이. 그래서 뭐 개인 탓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마음으론 공감하죠. 못했는데 내 탓이기 싫으니까. 내 탓이면 너무 슬프니까. 그런데 그냥 열어두자 이거예요. 내 탓일 수도 있고 남 탓일 환경 탓일 수도 있다. 정도로 열어두면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만약 내 탓이었으면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프지만 남 탓을 하면 나도 잘못한 게 없고 그래서 당연히 당한 거야. 근데 누가 주식 투자하라고 했나요? 누가 선물 옵션 하라고 했나요? 누가 해외 선물 하라고 했나요? 특히 이 영역에서는 그냥 뭐 취업하는 거는 누구나 겪어야 되는 대다수가 겪어야 되는 영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실패한 거는 사실 괜찮은데 그렇게 자기를 세뇌시키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서울대도 부정적인 사람 안 됩니다. 주변에서 목격. 서울대 게시판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맥킨지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같은 국내파는 안 돼. 다 해외에서 잘 나간 애들 들어와서 그러니까 안 돼. 안 돼는 정말 매력적인 얘기예요. 부자들을 남탓 많이 해요. 라는 얘기. 예, 요새 부자들 다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죠. 노무현 욕도 엄청 많이 했고요. 저는 부자들도 그런 사람 보면은 깝깝합니다. 세상이 한번 바뀔 때마다 다 기회가 생겨요. 남들 기회는 줄어들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쁠 때 있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뭐 엄청난 피해가 그 와중에서도 그 변화에 발맞춰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좋아, 그 돈 버는 사람이 잘한 거냐 나쁜 거냐를 떠나서 무조건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좋은 쪽으로 좋아져도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970년대 조사를 해봤는데 세상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직업 10개 중에 2개가, 상위 2개 중에 하나가 양장점, 정장을 만드는 업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장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시계 수리공. 모든 사람들이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냐. 시계는 결국 고장나지 않냐. 그래서 시계 수리 기술을 배워두면 넌 절대 굶어 죽을 일 없다. 거짓말처럼 전자시계가 나오고 거짓말처럼 백화점에서 만들어진 정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업계를 잘 골라야 된다. 평생 한 가지 업계, 한 가지 산업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 꺾이면 이제 벗어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양장점이 없어지는 것 혹은 시계 수리공이 없어지는 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어요. 근데 그 업계 내에서 맨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수리공들끼리 다 같이 정부 앞에서 데모를 하면서 전자시계를 못 들여오게 해달라.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뭐 10,000명의 시계 수리공이 전국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아무리 데모를 해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안에 있으면 정말 기술이 세상을 죽이는 것 같고 자본이 세상을 죽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되게 힘들다. 기회를 항상 무엇이 열려 있는지를 봐야지 남 탓하고 있으면은 끝이 없다. 끝이. 결국 세상은 생산성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결과를 제대로 더 임팩트 있게 가져오게 될 것이냐.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되게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에게 그냥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없으면 되게 힘듭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1년 연봉을 5천 주기로 해놓고 무슨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시켜놓고 끝났으면은 칭찬 한마디 안 해주고 그 다음 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잖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뭔가 내가 돌려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지면 연결고리는 점차 약해지고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돈이 됐던 인센티브의 방식이 됐건 꼭 돈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걸 자꾸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공무원한테 국가의 미래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달성시키는 어떤 쾌감이 고위 굉장히 뛰어난 공무원들도 계셔서 그걸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업가만큼은 없어요. 사업가라는 거는 시장이 검증하고 있는 거죠. 끝없이. 사업가 120만 명한테 네가 정말 검증하고 싶으면 밤새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진짜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는 거를 기회를 가지고 오고 투자 받아서 가지고 오고 그걸 한번 일으켜봐라고 세상이 끝없이 어마어마한 압박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주고 있는데 거기서 99%가 실패하고 1%가 일어서서 임팩트를 일으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사업가와 공무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생산성이 있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세상에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자꾸 정책을 만들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지 않은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이런 거는 되게 애매해요. 저는 최저임금 정말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 평균 임금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정말 그 군인 제가 맨날 얘기하는 군인 월급은 야 어떻게 이렇게 최저임금에 안 맞춰서 주냐. 최저임금 높이기 전에 군인이 받는 돈만 해도 최저임금 받을 거를 대부분 상회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